계속 보겠습니다. 41페이지 하기 전에 우선 당나라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균전제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세금 걷는 조용제, 조용조,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부병제. 요게 왜 세트냐면은 우선 균전제, 당연히 국가가 토지를 나누어줬다. 국가가 토지를 나누어주는 이유는 누구들의 삶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야. 농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농민들한테 세금 걷고 군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전제의 핵심은 자영농 육성입니다. 자영농.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농민. 그래서 자영농 육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노비로 전락하면은 동아시아는 거의 다 비슷해. 노비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걷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분배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40페이지 빈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용들을 쓴 것들은 어느 정도 필기는 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조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토지세, 노동력, 특산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비단 또는 면포 이런 옷감들, 직물들을 걷었는데, 이 조용조는 균등징수입니다. 균등징수. 균등하게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야? 한마디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균등하게 징수해서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그냥 균등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적주의가 됩니다. 원적주의. 이 원적주의가 뭐냐? 이 원적을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호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호적에 기록된 곳에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만약에 하남시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은 나는 하남시에 있을 때만 세금을 내면 돼.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강동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광주시로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선 세금을 안 내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원적주의를 한 거는 각 지역을 이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병제. 군대 가는 거잖아. 오늘날을 남학생들 이제 진짜 점점 얼마 안 남았네요. 작년까지는 3년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들은 신검을 받게 될 거니까 부병, 군대 가게 되는데, 이게 이 당나라 때 부병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비부담 원칙이야. 오늘날로 따지면 뭐야? 한마디로 군대 갈 때 총 사서 가야 되고 군복이랑 총알이랑 다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하지. 땅 하나 준 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군대 오는 것도 자비부담으로 하게 했으니. 그래서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 부병제가 다 가능해지는 거지. 국가가 땅 준 대신에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세트인데, 이게 왜 세트로 기억해야 되냐? 결국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짜르륵 무너지게 되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균전제가 무너지면 조용조 부병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 당내 변천과 제도의 변화, 특히 이 제도의 변화가 바로 이 세트, 특히나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어떤 식으로 변천됐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줄, 현종 때에 가서는 강남에서 농업과 수업이 발달하고 대외무역도 발전하면서 당 번영의 절정기를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태종 때 정관에 치였다면은 현종 때 까먹었어. 무슨 치 또 있는데. 어쨌든 이 현종 때도 엄청 잘 나갔습니다. 현종 때와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는 양귀비가 바로 이때 등장해. 이 양귀비 등장 내용이 거의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랑 거의 똑같아. 잠깐 원래 얘기 안 하려다가 잠깐 얘기하면은 현종 아마 아들의 첩인 후궁인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며느리 관계잖아. 근데 그 며느리가 바로 양귀비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꽁냥꽁냥 알콩달콩 그래서 막장 드라마 찍게 되는데 수업이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거를 좀 못한 게 아쉽네요. 아마 양귀비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에 바로 개원의 치, 현종 때 바로 최고 번영 절정에 달했으니 이때를 개원의 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 끝에 절도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에서 이 절도사라는 관리가 등장하는데 이 절도사의 등장과 율령체제의 붕괴로 당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절정기를 찍게 되면 최고 정점을 찍게 되면은 하얀 곡선을 좀 그려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절도사의 등장 이러면서 율령체제의 붕괴, 결국 당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절도사 어떤 역할인지 봅시다. 옆에 설명을 보면은 당나라 현종 때 변경의 방어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한마디로 국경지역과 지방을 통치하게 마련된 직책으로 군사, 재정, 행정을 장악하면서 그 세력이 급격히 커졌으니 군사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계속 보겠습니다. 넓은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 도호부 대신에 절도사를 설치했고 그러면서 용병의 모집과 훈련을 절도사한테 맡기게 됩니다. 아까 필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미정책 그리고 책봉 조공을 통해서 외교를 통한 방어 시스템이었다면은 이 절도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 도호부 대신에 이 절도사를 설치한 거잖아. 도호부가 사라지면서 이 절도사가 들어섰다. 이제는 외교를 통한 방어가 아닌 직접적인 전면 방어 체제, 전면 방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한테 내가 거기 그 지역의 군사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좀 훈련시켜. 결국 용병의 모집과 훈련을 맡게 되는데 왜 외교를 통한 방어체제가 이 절도사가 등장하면서 전면 방어체제로 바뀌게 되냐면은 주변 이민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당태종 때만 해도 천가한이라고 받들고 고개 숙이고 눈 깔았던 이민족이 점차 어깨에 힘주면서 당나라한테 야금야금 대항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교를 통해서 방어할 수 없으니까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도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절도사한테 각 지방의 군사도 맡겨 재정, 행정을 다 맡기고 그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절도사 세력의 강화로 인해서 황제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점점 흔들려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율령체제의 붕괴. 이 율령체제가 왜 붕괴됐느냐? 바로 균전제의 동요로부터 시작이 되니 균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줄 끝에 계속 보면 현종 때 인구의 증가, 아무래도 번영기, 절정기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농민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고 농민한테 땅 줘서 이거 국가가 받아들이는 건데 땅을 못 주게 되는 거야.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고 또 귀족들이 여전히 야금야금 토지들을 자기 토지로 만드는 상황. 토지 사유화가 촉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 줄 끝에 균전제 결국 붕괴되면서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당연히 땅 준 대가로 군사력을 썼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 줄, 농민들을 부병제로 징집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당나라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 41페이지 타이틀이 제도의 변화 있잖아. 우선 부병제, 이게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군인들을 모집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절도사가 모집을 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절도사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당나라 모병제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직업군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을 모집하면은 오늘날도 직업군인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많은 재정을 지출, 군사비로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담은 또다시 농민들에게 떠안게 되는, 농민들이 갖게 되는, 농민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그 농민 전가 밑에다가 결국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는 집들이 증가하게 돼. 도호가 증가되게 됩니다. 도호가 증가하면은 이거 원적주의 무조건 그 지역에 있을 때만 세금 내는데 도망가는 애들한테는 세금을 못 걷어. 이 상황 속에서는 원적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금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세금을 그 지역에 걷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다 도망간 거야. 세금을 걷을 사람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원래 하남시에 호적 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강동구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봅시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현종 말년 드디어 절도사들이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이 절도사들 중에서 절도사인 안녹산 그의 부하인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 그래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양귀비 내용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절도사들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두 번째 줄,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약화됐고 그러면서 중앙이 약화되니까 지방의 절도사들 결국에는 중앙의 그 감시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중앙이 혼란해지니까 세 번째 줄,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이 계속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줄, 균전제가 붕괴되고 결국 균전제는 장원제로 바뀌게 됩니다. 균전제는 장원제로, 그래서 지배층들, 귀족들이 계속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장원의 형태로 엄청나게 커다란 사이즈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 이렇게 바뀌게 되고 네 번째 줄, 부병제는 결국에는 모병제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조용조, 이거 세금 할 수 없어. 가장 큰 거는 이 도호가 증가했기 때문이야. 원적주의 상황에서 자기네 호적지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걷기 때문에 도망간 애들, 도망쳐 온 애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조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조를 통해서, 이 조용조를 대신해서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바로 양세법으로 세금 제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양세법의 특징, 바로 옆에 보니까 각종 세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조용조 상황에서는 빈부의 차를 인정하지 않고 균등 징수에 따르면은 양세법은 재산의 유무를 인정하는 거야. 빈부의 차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해서 왜 양세법이냐? 양, 두 개, 두 번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저 끝에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두 번 징수한 제도로서 이게 나중에 송나라 때까지 이어지고 명나라 때 가서 일조편법이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까지 이 양세법이 유지되게 됩니다. 중국사 우리가 수업을 계속할 때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중국사는 관리 등용 정책, 향거리 선제, 구품중 정제, 그 다음에 과거제 핵심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의 1차, 2차, 그리고 송나라 때 가서 이 과거제가 또 약간 변형되는 전체적인 각 왕조들의 스타일들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금 제도의 변화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보면은 세계사 시험, 수능 시험이라든지 또는 동아시아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요거를 좀 기억하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동아시아사는 많이 좀 겹치는 부분, 중국사, 동양사는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할 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결국 당나라도 농민 반란으로 멸망합니다. 그것의 신호탄이 된 게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황소의 난을 계기로 당나라 급격히 쇠퇴합니다. 황소 사람 이름이야. 음매의 난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보통. 황소가 음매하는 것처럼. 이 황소의 난을 계기로 당나라 급격히 쇠퇴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결국 절도사인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지방의 절도사들 많잖아.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켰어. 당나라 무너졌네. 야, 쟤도 절도사, 나도 절도사. 나도 이 지역에 나라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 줄 계속 보니까 이후 절도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세워 경쟁하면서 5대 19의 분열기를 이어가게 되니 옆에 5대 19, 당 멸망 이후 화북지방을 지배한 후량, 후낭, 후진, 후한, 후주 이들을 가리켜 5대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국가를 19 이 절도사들이 서로 나라 세우고 망하고 막 이러면서 5대 19의 분열기를 갖게 되고 그 분열기를 다시 통일한 게 송나라가 됩니다. 탐구활동, 세제의 변화, 세금제도의 변화와 함께 양세법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는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세제의 변화, 자료 1번. 세제의 변화, 혹시 그린. 너희들이 있어줘서 물론 안 웃어 좋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눈웃음으로 나한테 용기를 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썰렁하네요. 1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보자. 자료 1번, 무덕 7년, 624년, 고조, 당 고조 이연이겠지 아무래도. 처음으로 율령을 제정해 전제를 확정하였다. 전제, 밭전자, 한마디로 전제는 토지제도, 당나라의 토지제도, 이때 아직 그 절정기가 아니고 당 고조였으니까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가는 기억은 균전제. 자료 2번, 양염은 폐단을 걱정하여 황제에게 하려 법을 만들어 조세제도 하나로 통일했으니 빈부에 따라 징수액을 차이를 둔다. 차등 징수, 빈부의 차이 인정. 맨 마지막 줄, 거주자의 세금은 여름, 가을, 1년에 2번 양세. 바로 니은은 양세법. 양세법 주장한 사람 양염. 양념이네, 양념. 고추장 양념. 2번, 자료 2의 제도가 시행된 배경. 왜 양세법이 나오게 됐느냐?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조용조 부병제가 다 붕괴되는 상황. 그리고 도호의 증가. 도호의 증가 속에서는 절대로 조용조를 거둘 수가 없게 되면서 양세법으로 하게 된 겁니다. 양세법까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올지를 몰라서 이 양세법 정리할 때는 조용조와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차이점 바로 재산에 따른 차등 부과 그래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빈부의 차 인정. 인정? 인정. 그냥 막 해야겠네요. 유튜브라서 별 들이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 유튜브를 본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그래서 양세법, 재산에 따른 차등징수 바로 빈부의 차이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 징수했습니다. 여름과 가을. 이것도 필기 해놔야 됩니다. 41쪽에다가. 그 다음에 조용조. 도호가 도망가는 호들이 증가하면서 원적주의하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남시에서 살던 내가 광주시로 이동했어.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 걷어야 되지 그 사람들을. 그래서
거주지 등록 원칙. 네가 살고 있는 곳이면 그냥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도호의 증가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는 원적지가 아니야. 너 호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곳 등록해서 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당나라의 문화 42쪽은 잠깐만 쉬었다가 당나라 문화만 하고 바로 43페이지 아마 일본사가 나와 있는데, 일본사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까지는 다음에 요거가 문화 강의 하나 더 찍고, 그 다음 일본사랑 마지막 내용들, 그리고 이제 송나라부터는 다음 주에 내가 와서 찍을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아마 그 언제야? 여러분들 계약 4월 6일날 꼭 계약했으면 좋겠다 진짜. 계약하면은 쪽지 시험 같은 형태로 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무튼 바로바로 올릴 테니까 잘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면은 수행평가에 좀 힘듭니다. 수행평가 내가 중국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교육청 컨설팅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 이 수행평가는 중국사를 바탕으로 할 거라서 꼭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몰아듣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씩 들으세요. 좀 전에 했던 수나라와 당나라 전반부 내용 20분이라서 그것도 다 잘라서 최대한 20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 꼭 눌러주기